강제 전학을 시킬 정도에 이르는 폭력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강제 전학을 보낼 정도면은 단순한 다툼은 아니죠. 아주 악질적인 어떤 가해 학생에 대해서만 강제 전학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간혹 이혼 소송을 맡기는 의뢰인분들께서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학폭에 연루가 됐다 이러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도 평소 궁금하셨던 소재가 아닐까 해서요, 법무법인 세움의 이기현 대표 변호사님과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움의 네. 이기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학교폭력,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요. 참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모두 갑작스럽게 학폭 이슈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도 배우 송하윤 씨의 학폭 논란으로 세간이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안 그래도 최근 인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작품에 출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렇게 폭로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변호사님,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반포고등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송하윤 씨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도 있고요. 오늘 그럼 폭로라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죠. 네, 불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최근에 제가 부모님 댁 가는 길에 반포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삼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보다 저는 오늘 이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견지에서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아들과 딸의 학교 생활,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변호사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2012년도 그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같은 중학교 선배 6명이 그 피해자 후배 학생들 4명을 학교 근처 야산에서 끌고 다니면서 장장 6시간 동안 폭행, 특수폭행, 모욕, 그런 아주 악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근데 굳이 제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피해 학생 중에 한 부모님이 다른 일 때문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 피해 학생이 잘 커서 지금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학폭 관련해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최근에 리마인드가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 의뢰인분들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그때는 변호사님 덕택에 벗어날 수 있었다. 네, 그 덕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정말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반가운 연락이셨겠네요. 변호사님, 이 학생들의 학폭 정말 요즘 만만치 않은 양상을 띠지 않습니까? 요즘의 학교 폭력 도대체 어디까지 갔나요? 촉법 소년은 제외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미성년자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강원도 고성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통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수십 명이 너무 어울려져가지고 극심했네요. 집단 폭행을 6시간 동안 한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요즘 뭐냐면은 그 미성년자 그 학폭 사건에서 성범죄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맡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은 반에 잘 사는 여학생을 시기 질투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A라고 할게요. 근데 A라는 여학생이 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 그 남자친구랑 공모해가지고 그 잘 사는 여학생을 남자친구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오자마자 핸드폰을 빼앗고 신고 못하게, 그리고 감금해놓고 여러 가지 괴롭히는 행동을 하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 2명까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으로 하여금 잘 사는 여학생을 하게끔 하는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악행을 저지른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몇 세였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이 네. 이거는 영화에서도 보더라도 사실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감정적으로 힘들 만한 그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진짜 요즘 학생분들 모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 정말 너무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변호사님, 학폭을 당한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차후 방책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그 폭행과 같은 일반적인 학폭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학교 선생님, 보호자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이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학폭위를 열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도 취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 학생과 그 피해자 부모가 너무 분하고 원통한 나머지 형사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학폭과 학폭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시고요.
네. 뭐 난 학생이니까 어차피 처벌받을 일 없어. 뭐 이렇게 좀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학생도 형사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에 있어서 학생을 불문하죠. 다만 축법소년 여부만 따질 뿐인데 요즘 추세가 16살 정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요즘엔. 네, 변호사님. 요즘 특히 문제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종류 어떻게 되나요? 요즘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불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가상 세계에서 괴롭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잖아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또 나아가서는 요즘엔 아주 악의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듭니다. 가해자들이 만들어서 그 피해자 학생을 불러들여서 그 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거죠. 정말 예전에 저희가 알던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뒤늦게, 그러니까 학폭을 당한 후에 한참 뒤에 이걸 문제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벌은 가능합니까? 예, 일단 학폭도 엄연히 범죄예요. 형법상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죄별로 공소시효를 고려해 봐야겠죠. 학폭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 명예훼손, 그다음에 뭐 협박, 뭐 폭행, 상해 이런 게 벌어지는데 모욕 같은 경우 5년,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실적 시인 경우에는 5년, 허위 사실적 시인 경우에는 7년이 되고요. 그다음에 협박 같은 경우, 폭행 같은 경우 5년 이렇게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네요. 네. 성범죄는 좀 다르죠. 예, 성범죄는 성폭력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성범죄 피해자가 가령 미성년인 경우에는 간죄가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이제 흘러가게 뒤로 늦춰놨습니다. 또한 DNA 같은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또 10년이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13살, 만 13살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엄청 두텁게 보호하고 있죠, 성범죄의 경우에는. 변호사님, 네.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지금 송하윤 배우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학폭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뭐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소식을 또 듣고 더 많은 어떤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양 당사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처벌이 내려지거나 수사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건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송하윤 씨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송하윤 씨가 대략 저 나이를 모르는데 얼핏 봐도 공소시효는 도과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학폭, 어떤 폭행이 됐든 어떤 그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폭로하는 그 피해자분들이 이제 어쨌든 공공연하게 이런 사실을 계속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하윤 씨 입장에서 기획사 쪽에서 아마 이 폭로하시는 분들, 또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 송하윤 씨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텐데, 송하윤 씨 측에서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겠죠.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폭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실례로 전에 어떤 연예인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결정이 된 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고소를 했었는데 오히려 학폭을 한 게 인정되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면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냥 수사를 진행하나요? 보통 명예훼손을 고소할 때는요, 수사 실무상 허위 사실이 됐든 사실이 됐든 모두 양쪽에서 다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처벌을 원한다라고 이제 의사를 피력을 하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한 다음에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적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나누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한 뭐 수사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수사 자체는 아마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6개월 내외면 충분히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송하윤 씨 측이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진작에 고소하고 남을 시간인데 왜 고소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네. 뭐 강제 전학을 갈 정도의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 전학을 시킬 정도에 이르는 폭력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제 전학을 보낼 정도면은 단순한 다툼은 아니죠. 아주 악의적이고 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어떤 가해 학생에 대해서만 강제 전학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죠. 실제로 혹시 경험해 보신 사건이 있으세요? 뭐 저는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거를 경험해 보진 못했고요. 형사 고소로 진행했던 거를 해봤는데 보통 다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혹시 어느 정도 수위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성 사건 6시간 동안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산에서 폭행하고 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폭 논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쟁점 이기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뭐 사담이지만 사실 저희 법무법인 세움의 별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종 더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윤 씨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아, 정말요? 네. 이거 빼면 안 돼요? 처음 듣는다는 듯이 하셔야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나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I try.